어릴 적 엄마는 맛있는 걸 사가지고 오겠다며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 엄마가 떠난 후 우리 집의 시계는 멈춰버렸고 아빠라는 사람은 뭐가 그리 억울했는지 나와 오빠를 돌보지 않은 채 매일같이 술을 마셔대며 잠만 잤었다. 일을 안 하니 소득은 없었고 가진 게 없었으니 엄마조차도 우리를 버리고 나갔는데 집주인이라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월세가 싸다는 시골로 이사를 해야만 했다. 아직도 기억나지만 시골집은 무섭게 생겼었다. 조금만 건드려도 지붕이 무너질 것만 같았고 창문은 모두 깨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빠는 집을 보고 우리에게 미안은 했는지 나와 오빠를 달래며 그날만은 술을 먹지 않고 꼭 껴안고 잠을 자줬다. 하지만 그때뿐이었다. 이미 살아갈 의욕이 없어졌는지 아빠는 예전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보다 못한 주변 사람들조차 아이들이 불쌍하지 않냐면서 여럿 일자리도 소개해 주기도 했었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시골로 이사 온 지 5년쯤 되었을 때 나보다 10살이나 많았던 오빠가 엄마를 데리고 오겠다며 집을 나가버렸다. 그나마 나에게 실질적인 아빠 같은 존재가 오빠였기에 엄마처럼 안 돌아올까봐 겁이 나서 붙잡았지만 오빠는 꼭 돌아오겠다며 기다리라고만 했다. 하지만 오빠도 엄마처럼 돌아오지 않았다. 1년, 그리고 2년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조차 없었기 때문이었다. 배신감과 슬픔이 가득했지만 어린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이젠 나한테 남겨진 사람은 술만 마시는 아빠였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유일한 안식처가 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아빠마저도 내 곁을 떠나게 되었다. 건강관리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술만 마시다 보니 간암이 찾아오게 된 거였다. 너무 늦게 발견된 나머지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다고 했지만 내가 기억하는 아빠의 모습은 웃고만 있으셨다. 뭐가 그리 행복한지 웃으면서 나에게 마지막까지 똑같은 말을 하셨는데 아영아, 너는 항상 웃고 행복해야 해. 아빠 왜 그래? 걱정하지 마. 아빠는 너무나 행복해서 아영이도 행복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 알았어. 행복할 테니까. 아빠도 얼른 일어나. 아영이가 항상 행복해야지. 아빠도 행복한 거야. 아빠는 나에게 행복하라고 했지만 정작 아빠가 떠난 후 나의 인생은 행복하지 못했다. 더 이상 나를 돌봐줄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내가 갈 곳은 정해졌기 때문이었다. 그곳은 나처럼 혼자가 된 아이들보다 어쩔 수 없이 오게 된 아이들이 더 많았다. 그리고 그 중에는 기적처럼 다시 부모님이 찾아오는 아이들도 있었는데 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꿈을 꿨다. 마치 엄마와 오빠가 나한테도 올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일은 퇴소할 때까지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더 이상은 그런 기대도 나한테 사치였다. 내가 가진 돈은 한계가 있는데 세상에서 요구하는 돈은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었다. 당장 일이라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나는 급한 대로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시작된 게 마트 알바였는데 힘들었지만 시간도 빨리 가고 돈도 벌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 남편은 나보다 12살이나 많았지만 나는 별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왜냐하면 당시 남편은 내가 생각했던 가장 이상적인 남자이자 어른이었기 때문이었다. 먹고 싶으면 뭐든지 사주고 어디를 가고 싶다고 하면 구경도 시켜주는 게 그때 나는 남편이 대단한 것처럼 보였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자신의 집에 가자고 해서 따라갔다가 처음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나이가 있어서 나보고 결혼할 생각이 없으면 당장 헤어지라고 하셨는데 헤어지게 되면 엄마랑 오빠처럼 남편마저 내 곁을 떠날까봐 나는 고민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결혼할 거라고 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남편과 서둘러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나는 하라는 대로 하기만 했다.
그렇게 나는 20살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 따로 신혼집을 차려서 살지는 못했다. 마트 일을 하는 남편이 그동안 놀기만 했지. 돈을 모으지는 않아서 재산은 0원이었고 시댁 또한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결론적으론 시댁살이었지만 나는 행복했다. 드디어 나에게 가족이 생겼다는 기쁨 때문이었다. 하지만 나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시간이 갈수록 남편은 예전과 같지 않아졌고 시어머니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갔다. 너는 머리에 뭐가 든 거야? 엄마가 알려줬다며. 그런데도 이해가 안 돼? 하는 거야 하는데 요리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간 맞추는 게 어려워. 간 맞추는 게 뭐가 어려워? 너는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안 먹어봤어? 그래도 어려운 걸 어떡해.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정신 좀 차려.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해? 너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아? 미안해. 변해버린 남편이 미울만도 했고 짜증도 날 법했지만 나는 그런 것조차 할 수 없었다. 남편과 결혼해버린 이상 나가면 가진 것 하나 없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래서인지 나는 더더욱 악착같이 버텨야만 했지만 버티면 버틸수록 시댁살이는 점점 힘들어졌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어린 나이에 장꾀를 부린 적도 있긴 했었다. 다시 밖에 나가서 일할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미 나보다 많은 경험을 했던 시어머니와 남편은 내가 일하는 것을 허락해 줄 리가 없었다. 돈이 생기면 집안의 도움보단 내가 도망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1년 후 나는 아이를 갖게 되면서 더더욱 시댁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몸이 돼버렸다. 혼자 나가는 것도 이렇게 두려운데 아이마저 데리고 나갈 자신은 아예 들지도 않았기 때문이었다. 더군다나 혼자서 나가게 돼버리면 아이한테는 내가 겪었던 일을 똑같이 겪게 하는 마음도 들어서 나는 그러지를 못했다. 그래서 다짐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한테만은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거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집안의 중심은 아이를 기준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아이를 키워본 적 없는 나는 항상 잔소리를 들으며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너무 힘들어서 남몰래 울기도 많이 울었지만 그렇다고 나를 다독여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서럽지만 참아야 했다.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버틴 시간이 10년이었다. 10년이 지나니 나도 어느새 시어머니의 짜증과 남편의 폭력에도 익숙해져 있었다. 오히려 조용한 날이 있으면 화가 한 번에 나올까봐 두려울 정도였다. 그런 내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던 이가 있었으니 4년 전 이곳에 시집온 이웃집 언니였다. 언니는 내가 많이 답답하다며 조금이라도 내 목소리를 내보라고 했지만 나는 두려움에 그러지를 못한다고 했다. 많이 위축된 내 모습을 도와주고자 언니가 대신 목소리도 내보고 그랬지만 그럴 때마다 돌아온 건 오히려 보복이었다. 내가 가족들 몰래 동네 사람들한테 흉을 보고 다닌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단지 사람들이 본 것을 그대로 말해주는 것 뿐이었는데도 시어머니는 믿어주지 않았다. 네 말대로 사람들이 보고서 그랬다고 치면 도대체 네가 어떻게 행동했길래 사람들이 그딴 식으로 말해? 죄송해요. 죄송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지? 너 같은 애는 말로 해서는 안 되니까 앞으로 일주일 동안 창고에서 지내.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 창고에 들어가라는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이게 어디서 건방지게 말대꾸를 해? 너 오늘 한번 날 잡아보고 싶어? 죄송해요. 어머님 말대로 할게요. 창고에서 지내는 건 내가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잠을 창고에서 자라는 벌이었다. 전등 하나 없는 창고는 밤만 되면 무서웠고 보일러도 들어오지 않는 곳이다 보니 추운 건 당연했다.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음에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나중에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언니는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지만 나는 괜찮다고 했다. 그래도 유일하게 내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사람이고 또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라서 고마웠기 때문이었다. 나한테 너무나 미안해서 그런지 언니는 나에게 맛있는 걸 사주겠다며 나가자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나가려면 허락이 필요했는데 내가 바람을 피울 수도 있다며 남편과 함께 나가는 게 아니라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이었다. 아쉽지만 다음을 기약하며 언니와는 간단하게 커피 한 잔으로 끝내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동네에도 한참 재개발이 불기 시작했다. 남편도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유독 대장 놀이를 좋아하던 남편은 높은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었는지 항상 나에게 간식과 커피를 준비하라고 했다. 그래도 나를 와이프라고 생각해서 딴 남자하고 대화하는 것을 원치 않았는지 커피를 받아가면 나보고 집으로 가라고 했었는데 나는 미처 못 봤지만 그 높은 사람이라는 사람은 나에게 관심이 있었는지 남편에게 물어봤던 것 같다. 와이프 분이 많이 젊으시네요. 아, 우리 집사람이요? 아직 어리죠. 그래도 벌써 결혼한 지 10년 차입니다. 10년 차요? 10년 차면 능력이 많이 좋으신가 봐요. 제가 능력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집사람이 20살 때 아무것도 모르던 때라 낚아챈 것뿐이죠. 그래도 젊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서 하나하나 가르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다음번에는 한번 인사 좀 시켜주시죠. 인사요? 아유, 그건 죄송하지만 힘들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이 젊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바람기가 있어서 제가 주의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 그래요? 나는 이때까지만 해도 사장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관심을 보이는지를 꿈에도 몰랐다. 하지만 사장은 멀리서 본 내 모습이 마음에 들었는지 동네 사람들한테 나에 대한 질문을 했던 것 같았다. 그 소문이 돌고 돌아 시어머니 귀까지 들어오게 되었고 나는 갑자기 바람을 피운 사람처럼 돼버렸다. 나는 아니라고 누군지도 모른다고 했지만 이미 소문이 돌아버린 이상 내 말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결국 나는 다시 창고행으로 이어졌고 남편의 커피 심부름까지 못하게 되었다. 너무나 억울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곤욕을 치러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왜 이런 이야기가 돌고 돌았는지 그리고 사장이 나에 대해서 왜 궁금해 했는지는 언니한테 듣게 되면서 알게 되었다. 언니도 처음엔 사장이 나에 대해서 물어보길래 많이 경계했지만 막상 질문들이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나에 대한 나이, 그리고 고향, 이름, 친부모님에 대한 신상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것이었다.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너를 이성으로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찾는 것만 같았거든? 너가 예전에 어릴 때 집 나갔다던 오빠가 있었다고 했잖아. 혹시 그 오빠가 그 사장님인 거 아니야? 그럴 리가 있겠어요. 오빠가 저런 부자일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안 본 지 오래됐다며? 사람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 아닐 거예요. 그리고 오빠였으면 진즉에 저를 찾았겠죠. 아닌 것 같은데 성도 똑같고 이름도 비슷하니까 일단 만나보기라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름이 뭔데요? 이찬영이라고 했었나? 이찬영이요? 언니 입에서 생각지도 못한 이름이 나와서 많이 놀랐다. 찾아다녀 본 것은 아니었지만 항상 기억나던 친오빠의 이름이었기 때문이었다. 맞는 거라곤 이름뿐이었지만 언니는 서로 이름이 비슷해서 찾는 거 보면 확률이 높으니까 만나보라고 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 몰래 그 사장을 만나는 건 나에게 큰 용기가 필요했다. 혹시라도 걸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끔찍했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지금까지 결혼 생활하면서 처음으로 찾아온 기적 같은 일이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언니의 도움으로 나는 사장이 있다는 곳으로 찾아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앉아 있던 사람은
오빠가 맞았다. 오빠도 나를 한눈에 알아봤는지 이름을 부르며 안아줬는데 눈물만 나왔다. 생각지도 못한 오빠가 나를 찾아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었고 이렇게 오빠가 내 앞에 있다는 게 믿기지도 않았기 때문이었다. 오빠와 할 얘기가 너무나 많았다. 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빠에 대한 이야기. 오빠는 집을 나가고 난 뒤 중국집 배달 일을 했다고 했다. 그러다 한 손님을 만나게 되면서 인생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나중에 돈을 벌면 나를 찾겠다는 마음은 가졌지만 사업도 커지는 만큼 일이 바빠 나를 찾지 못했었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지금이라도 오빠가 나를 기억하고 찾아준 것에 감사했다. 오빠도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알게 돼서 그런지 바로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했었지만 나는 그럴 수가 없었다. 시댁에는 내 아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오빠는 나중에 아이를 꼭 찾아주겠다고 했지만 나는 아이에게 잠시라도 떨어지기 싫다고 했다. 내 어릴 적 기억을 알고 있는 오빠는 알겠다며 더 이상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내가 고생할 일은 없을 거라고 말해줬다. 그렇게 오빠와 나는 시댁에 함께 찾아가자 시댁 식구들이 놀랬다. 오빠를 찾은 것도 놀라운데 찾아온 오빠가 재개발을 하는 사람이니 더 놀랬던 것 같았다. 그래서인지 지금까지 한 번도 칭찬을 해준 적이 없던 시어머니마저 웃으면서 나에게 장하다고 했었는데 아이고, 드디어 너가 우리에게 은혜를 갚는 날이 찾아왔네. 너도 잘 알지? 너는 우리 아니었으면 이렇게 살지도 못했어. 네, 말 안 해도 알겠지만 너네 오빠한테는 네 남편 자랑을 많이 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너네 남편도 오빠처럼 떵떵거리면서 살 거 아냐? 알겠어요. 그런데 어머님, 저 오빠가 내일도 보자고 하는데 나가도 될까요? 오빠가 부르면 나가야지. 뭘 그런 걸 묻고 그러니? 누가 보면 오해하겠다 얘. 오빠가 찾아오니 시댁 식구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마치 로또라도 당첨된 것처럼 나한테 뭐라도 얻어먹을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 같았다. 하지만 나의 속마음은 시댁 식구들하고 달랐다. 아이만 데리고 갈 수 있다면 어떻게든 이 집에서 탈출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렇게 다음날 오빠를 만나게 되면서 오빠는 내 거처를 따로 마련해 주겠다고 했다. 집에서 조금 떨어진 도심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마련해 줄 테니 살고 싶은 사람하고 같이 살라는 거였다. 내가 같이 살아봐야 아이하고만 살 것이기 때문에 큰 집은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오빠는 해주는 대로 살라고 했다. 오빠한테 아파트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남편과 시어머니는 너무나 좋아했다. 오빠가 아파트를 해준 게 시댁 식구들 보고 이사가라고 받아들인 것 같았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됐기에 나는 시댁 식구들한테 거짓말을 했다. 오빠와 떨어진 지 오래되기도 했고 한동안은 아이와 오빠랑 같이 있고 싶다고 하니까 마치 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걸 눈치라도 챈 듯 안 된다고 거부했다. 있고 싶으면 나 혼자 먼저 가 있던지 아니면 아이만 보내던지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어떻게 해서든 아이를 데리고 가야 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아파트를 받을 수도 없을 거고 나중에는 오빠가 오해해서 시댁에 아무것도 못 해줄 수도 있다고 하자 불안한 표정으로 그럼 그렇게 하라고 했다. 알겠지만 너가 원체 젊고 예쁘니까 딴 남자가 너를 유혹할까봐 내가 걱정돼서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걱정되지 않게 하루 이틀 뒤 바로 집에 오겠다고 오빠한테 말해. 알겠어요. 드디어 내가 꿈도 못 꾸던 세상이 시작되었다. 아이와 함께 시댁에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는데 그게 현실이 되니까 발걸음마저 가벼웠다. 오빠가 마련해준 집은 한 번도 살아본 적 없었던 공간이었고 아이 역시 나만큼 좋아해서 그 모습을 보니 너무나 기뻤다. 하지만 나와 달리 불안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시댁 식구들이었다. 나와 연락은 되지만 계속 이곳으로 오라는 연락이 없으니까 불안했던 것 같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집에 언제 올 거냐.
내가 있는 곳이 어디냐고만 물어보셨는데 나는 알려줄 수가 없다고 했다.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되었는지 원래의 성격을 드러내셨지만 더 이상 나의 약점을 잡을 수 없다는 걸 몰랐던 것 같다. 내가 꼼짝도 안 하고 버티니까 나중에는 내 친오빠를 진짜 친오빠가 아닌 불륜남이 아니냐면서 경찰에 신고까지 하겠다고 했다. 이 요상한 것이 머리 굴리나 본데 내가 이렇게 넘어갈 줄 알아? 내가 너 경찰에 신고해서 어떻게 해서든 다시 끌고 올 거야. 저는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너가 오기 싫다고 그러면 안 올 것 같아. 어디 한번 붙잡히기만 해봐. 내가 아주 네 버릇을 단단히 고쳐줄 테니까. 저 이혼할 거예요. 그러니까 찾지 마세요. 어쭈? 너가 이혼하자고 하면 우리가 이혼해줄 것 같아? 그동안 어머님이 저한테 하신 일들하고 남편이 저한테 했던 짓들을 보면 변호사님이 충분히 이혼할 수 있다고 했어요. 아주 졸부 놈 붙잡았다고 네 입에서 변호사까지 나오네. 우리라고 변호사 고용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내 말대로 하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 나중에 후회해도 절대로 용서 안 할 거니까. 시어머니와 남편은 이혼을 거부한다고 했지만 나는 소송 끝에 이혼을 할 수가 있었다. 유책도 시댁 쪽에 있다 보니 생각지도 않았던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가 있었는데 나는 돈보다 드디어 해방된다는 기쁨에 너무나 행복했다. 그리고 오빠는 미안한 게 많았는지 항상 먼저 나를 챙겨줬고 그로 인해 나는 어느 때보다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가 있었다. 자유롭게 나갈 수도 있고 먹고 싶은 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일상들. 하지만 나와 달리 시댁 가족들은 내가 떠난 후 불행이 시작되었다. 건물 명의는 시아버지로 되어 있었지만 땅 명의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었는지 재개발되면서 쫓겨나게 된 것이었다. 그래서 이혼하고 나한테 연락이 왔을 때 어떻게든 돈 좀 마련해주면 안 되냐는 연락이 있었지만 내가 그걸 들어줄 이유도 없었고 그렇게 해주고 싶지도 않았다. 이후로는 뿔뿔이 흩어졌는지 아니면 더 가난해서 이제는 연락도 하기 힘들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다.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다. 기억해봐야 좋은 기억은 하나도 없고 안 좋은 기억들 뿐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내가 생각했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이다.